진짜 많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제이커리를 한번 시작을 할게요. 이거 안 들어왔다. 그거 안 들고, 11장까지 했죠? 11장, 12장, 12장. 네,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지요. 인덱스 제이커리라고 시작해볼게요. 이름을 공이 네, 이거 해보지요. 네, 이것도 이제 제이커리 선택자니까요. 제이커리는 JQ로 갈게요. JQ에 따라서 항상 뭐 CSS도 마찬가지고 바닐라도 마찬가지고요. 다 선택을 해서 뭔가 고치를 했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제이커리 HTML 하나 만들고요. H1 하나 만들고 H1에 이제 아이디는 타이틀 이렇게 하죠. 제이커리를 사용하기 전에 뭔가 DB가 필요한데요. 그리고 또 제이커리가 뭔지 또 이제 자세하게 좀 알려드릴 때가 됐죠. 그 전에는 바닐라를 얘기를 드리고 제이커리의 폐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제이커리 시간이니까 장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왜 과거에 제이커리를 많이 썼는지 저번에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죠. 네. 브라우저 간에 그 코딩을 여러 번 해야 돼서 개발자들이 제이커리로 코딩을 하면 브라우저 상관없이 다 돌아가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많이 썼다고 했죠. 그거 말고 또 다른 장점들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죠. 그 단점 때문에 이제 요새는 이제 바닐라를 써라는 얘기고, 바닐라는 앞전 시간에서 DOM 접근하고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였죠? 커리 셀렉터로 해가지고 접근해서 가져왔죠. 우리 바닐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제이커리는 어떻게 되느냐? 제이커리 우리 위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jQuery CD에는 나중에 상속에 링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밑에다가 링크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텍스트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고 공의 JQ의 셀렉터에 JS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jQuery를 배워봅시다. jQuery 첫 번째죠. 첫 번째는 이제 선택자를 배워보죠. CSS도 선택자, 그리고 뭐 자바스크립트도 바닐라 같은 경우에 쿼리 셀렉터로 선택했죠. 또 일종에서 우리 따라 jQuery는 어떻게 선택하는지 알려드리기 전에 jQuery가 뭔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jQuery가 뭔지는 그전에는 이제 말로만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때가 됐네요. 이제 jQuery 시간이 됐습니다.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는 앞선 시간에 배워졌습니다. 요거와 항상 이제 대두돼서 비교돼서 나오죠. 그래서 바닐라는 보통 이제 순수 자바스크립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순수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을 이용해서 저는 문법이라는 얘기를 좀 잘 알아서 쓰려고 하는데 초급자분들이 이제 문법하면 좀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고 그냥 사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Query 선택자가 있고요. 바닐라 자바스크립트의 문법, 사용법이 있죠. 순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게 저희가 선택을 했는데 HTML 태그들을 선택했죠. HTML 태그를 선택했는데 그때 사용했던 게 뭐였죠? 대표적인 게 포켓몬스, 쿼리, 이거는 워낙 많이 써서 이제 어느 정도 눈에 익으셨지 않을까 싶네요. 셀렉트를 이렇게 되거나 이해하기 많이 됩니다. 태그 이렇게 되고요. 선택자 이렇게 되죠. 선택자 이렇게 되죠? 되죠? 이렇게 되죠. 됐죠?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그 조작도 많이 했고 클릭 이벤트도 걸고 여러 가지 많이 하셨죠, 그죠? 네. 요거와 또 비슷하게 jQuery도 선택을 해가지고 HTML 태그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왜 jQuery가 과거에 많이 썼느냐? 과거 jQuery의 장점을 알아보자. 첫째는 뭐냐? 크로스 브라우징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크로스 브라우징이라고 하는데 웹브라우저 상관없이 한 벌만 코딩 웹브라우저 상관없이 한 벌만 웹브라우저 상관없이 한 벌만 코딩하면 웹브라우저 상관없이 한 벌만 코딩하면 다 동작합니다. 모두 동작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장점이었죠.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바닐라 문법, 바닐라 사용법이라고 문법은 다 사용법이라고 해요. 사용법보다 간략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닐라로 코딩하면 4줄 정도, 최소에서 한 4줄 정도 코딩을 jQuery로 하면은 한 줄로 코딩합니다. 그래서 확 줄여줄 수가 있어요. 코딩.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장점이 굉장히 간략하게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코딩을 할 수 있는 바닐라보다 코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 한때는 거의 전 세계 개발자의 70~80%는 jQuery만 썼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백엔드까지 다루면서 이제 코딩을 하지만 예전에는 프론트엔드만 했다고 했잖아요. 간략하게. 그래서 문법이 좀 쉬웠습니다. 쉬웠고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배우셨던 과거 개발자들, 웹 개발자들 프론트를
다루시는 웹 개발자들은 뭐를 했냐면 HTML 배우고요, CSS 배우고 바로 자바스크립트 말고 그냥 바로 jQuery를 배웠어요. 그러냐? 자바스크립트는 뭐 배울 거 별로 백엔드도 안 하니까요. 그냥 별거 별로 없고 그냥 화면 조작하자. 그래서 jQuery 문법, jQuery 사용법을 배웠어요. 위처럼 뭐 바닐라 뭐 쿼리 셀렉트 이런 거 안 배우고요. 바로 그냥 jQuery 넣어봤습니다. 자세히 조작 안 쓸 거니까.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기본 그 자바스크립트 단점은 이렇게 가다 보니까 jQuery는 잘 아는데 jQuery는 잘 아시는데 잘 아는데 단점이 뭐죠? 예, 자바스크립트 예, 기본 문법을 기본 사용법을 모르는 예, 이런 개발자들이 속출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또 jQuery도 뭐로 만들어졌냐면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져 있는데 또 불구하고 자바스크립트 기본 사용법, 기본 문법들을 전혀 모르는 개발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jQuery 함수만 안 합니다. 함수만 외워가지고 이제 이런 단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단점입니다. 과거 웹 개발자. 그래서 이거 적을 필요 없는데 썰을 풀고 있어. 이야기를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왜 jQuery가 좋아졌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 적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과거에 jQuery에 과거 단점이죠, 단점. 일종의 이제 히스토리, 단점.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하고 있는 단점. 그래서 과거 웹 개발자의 그 약간 실무에 오시는 분들 보면 jQuery 굉장히 잘하는데 자바스크립트 좀 응용을 해놓으면 손을 못 대요. 기본 문법을 몰라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코드 풀고 있잖아요. 그렇게 변형시켜놨는데 응용이 안 되는 거죠. 안 배웠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개발자들이 속출해서 속출. 네. 그냥 화면만 조작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제 현재로 왔습니다. 현재에서는 지금 jQuery를 안 쓰고 뭐를 쓴다고 했죠? 리액트 1등이죠. 리액트 전 세계에서 저번에 설문조사 보셨겠지만 50% 이상이 리액트를 쓴다고 하고 있죠. 뷰는 아마 한 30% 정도 쓰나? 네, 그래도 리액트보다 뷰가 쉽거든요. 쉬워가지고 아마 30% 정도. 향후에는 추월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근데 제가 봤을 때 리액트나 뷰를 제가 다 해보니까 서로 간에 장점이 있어요. 서로 간에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배우기에는 뷰가 좋고요. 좀 더 나중에 좀 고급스럽게 자기만의 코딩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치기가 어려워요. 고치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딱 뷰 두겹까지. 그거라도 딱 쓰면 쉬운데 그거를 벗어나서 자기만의 개성을 넣고 싶잖아요. 코드에. 그럼 어렵습니다. 뷰가. 오히려 엄청 어려워요. 그럴 때는 리액트가 훨씬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프론트엔드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리액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뷰도 공부하세요. 그거 독학하면 됩니다. 리액트 하시면 뷰 금방 배우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뷰 하시면 리액트 금방 배우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수업 마치면 강좌를 이제 끝마치잖아요. 5개월 끝마치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로 하는 그걸 쪽으로 가시면 이번에는 리액트를 배웠지만 독학으로 뷰도 한번 공부해봐라. 동영상 강의도 많은데 이제 무슨 용어인지도 다 알고 그래서 약간만 응용을 하시면 금방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문제고요. 어쨌든 현재는 이런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언어들은 궁합이 jQuery하고 안 맞아요. 안 맞죠. 잘 안 맞습니다. 얘네들이랑 잘 안 맞아요. 어떤 애들이랑 맞다? 바닐라랑 바닐라 사용법과 좀 맞죠. 다 맞진 않고요. 좀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요 리액트나 뷰를 개발한 회사에서 공식 홈페이지죠. 개발한 회사에서 항상 공고하는 게 jQuery 쓰지 마. jQuery 사용하지 말도록 항상 공고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궁합이 좀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섞어서 쓸 겁니다. 나중에는. 약간 좀 오류도 좀 있고 궁합이 안 좋은 그런 점들이 있어서 안 쓰도록 계속 공고를 하도록 웬만하면 이제 순수 자바스크립트 바닐라를 쓰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jQuery가
vs 바닐라 프로그램과 jQuery 프로그램을 비교했을 때 예, 성능은 바닐라로 딱 찍었지만 바닐라가 프로그램 위인 예, 얘가 훨씬 높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능도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바닐라로 프로그램 짜기 훨씬 더 빨라요. 아시겠죠? 빠르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도 예, 프로그램 사이즈도 예, 바닐라 프로그램이 예, 미니입니다. 예, 훨씬 작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장점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은 jQuery로 개발된 게 뭐지? 내가 했잖아요. 한때 전 세계를 지배했던 언어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jQuery로 짠 프로그램이 많겠어요. 우리 국내에도 많아요. 부산도 엄청 많고요. 그래서 jQuery 개발자를 계속 모집을 하죠. 들어가시면 jQuery 쓸 줄 아냐 이렇게 모집합니다. 아시겠죠? 옛날 시스템들을 다루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가겠지만 아직 과도기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jQuery를 알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시면 jQuery도 쓸 줄 알고 예, 제트기는 리액트지만 jQuery도 할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jQuery를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점은 그렇고요. 단점은 그 전에 많이 얘기를 했고 장점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장점은 뭐냐면 위에서 보면 크로스 브라우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장점이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웹 브라우저 상관없이 한글 바꾸면 모두 동작하고 이게 이제 최대의 장점이었는데 이제 이거 이제 현재는 바닐라도 됩니다. 아시겠죠? 바닐라도 됩니다. 아시겠죠?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장점이 없어졌습니다. jQuery 장점이 사라졌네요. 그러면 바닐라 사용법보다 간략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맞습니다. 요거는 아직도 간략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해봅시다. 네,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jQuery를 사용하려면 jQuery 이제 사용을 할게요. jQuery 사용. jQuery는 뭐냐면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라이브러리. 제가 이제 수업하다가 한 번씩 라이브러리라는 말과 프레임워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프레임워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용어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jQuery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얘는 jQuery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고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는 뭐냐 이 차이를 알려드린다면 라이브러리는 용어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용어 정리 라이브러리는 뭐냐면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함수 배우셨죠? 함수가 뭐 때문에 만든다고요? 재사용을 위해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들이 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알려드린 게 제일 처음에 알려드린 게 투픽스들, 그러니까 소수점 자르기 함수도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정렬 함수들도 알려드렸죠. 미리 자바스크립트를 개발한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쓰라고. 근데 그거 말고도 개발자들이 직접 함수를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함수 펑션 해가지고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라이브러리는 뭐냐면 함수들의 묶음입니다. 묶음. 그래서 유용한 한마디 놓을게요. 자주 쓰는 함수들입니다. 자주 쓰고 유용한 함수들의 묶음을 뭐라고 하냐면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함수들만 다 모아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갖다 쓰세요. 쉽게. 개발자가 직접 코딩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미리 만들어놨으니까 갖다 쓰세요. 그리고 이거를 만든 사람들은 거의 코딩의 고수들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코딩의 고수를 뭐라고 하나요? 용어들 코딩의 고수 이 뭐라고 하나요? 모르죠? 처음 들어보죠? 네. 구루란 말 처음 들어보죠? 네. 코딩 세계에서는 이제 무슨 구루 하면 코딩의 고수 구루들이 다 만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초급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구루들이 만들어서 올린 거.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 버그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잡아낸 거죠. 잡아내서 이거 써도 안전합니다. 이런 것들만 이제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 아시겠죠? 네. 물론 그 중에서 이제 발견 안 된 버그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이제 거의 걸러졌다. 에러나 버그들은 걸러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러는 아실 거고 버그는 뭔지 아시나요? 버그? 에러와 버그. 예, 코딩 영어를 정리하고 갑시다. 비전공자분들이 많으니까. 에러는 예, 코딩하다가 비정상적 프로 종료 실행 안 돼. 이런 것들이 에러라고 합니다. 그죠? 코딩했는데 어딘가 뭐 저번 주에도 그랬지만 막 코딩해가지고 이거 안 돼요. 화면에 코딩했는데 화면이 안 나와요.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다 에러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콘솔 탭을 열어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뭔가 나오잖아요. 빨간색으로 나오면 그게 에러 메시지. 그래서 그거를 잡아서 코딩을 다시 하는 걸 디버깅이라고 했죠. 디버깅. 그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이제 버그는 뭐냐면 버그는 코딩을 완료했어요. 완료했는데 어떤 조건에 갑자기 실행이 안 되거나 이상하게 출력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에러보다 버그가 굉장히 찾기가 힘듭니다. 자기가 개발했는데 정상적이라고 개발하고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한 게 안 되잖아요. 뭔가 사용자들이 쓰다가 이거 클릭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게 안 돼요. 이렇게 연락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라고? 버그라고 합니다. 버그. 아시겠죠? 그래서 버그들은 굉장히 찾기가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에러는 바로 에러 메시지가 뜨죠. 이런 거는 실행은 됐는데 이상하게 동작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버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좀 약간 숙련된 개발자들은 에러는 뭐 금방 잡고요. 버그들을 잘 해결하는 게 있죠. 그래서 코딩 영어를 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워크 5번 프레임워크 이제 jQuery는 라이브러리라고 했죠. 참고로 jQuery 다음에 배우실 모든 자바스크립트 배우고 나서 배우실 리액트도 리액트도 라이브러리 아시겠죠? 리액트도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유용한 함수들이 묶음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리액트도 라이브러리입니다. 프레임워크는 라이브러리보다 큰 개념, 라이브러리보다 큰 개념한 이런 걸 하면 좀 어려워요. 라이브러리보다 큰 묶음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코딩을 미리 정해놨습니다. 코딩 방향을 미리 정해놓. 그래서 여기 무슨 말이냐면 규칙을 정해놨어요. 코딩 규칙이 있어요. 프레임워크에는 항상 코딩 규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딩 안 하면 저것들은 이 프레임워크를 못 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가져와서 그 자기 프로그램에 입히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자율성이 좀 결여될 수가 있어요. 그거대로 안 하면 안 돌아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딱 규약이 있습니다. 규약대로 안 하면 안 돌아가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하지만 여기 이제 장단점이 있거든요. 프레임워크의 장점은 뭐냐면 일정 수준의 품질 향상. 초급자가 하든 중급자가 하든 고급자가 하든 일정 수준 품질은 보장을 해서 품질 향상, 품질 보장. 초급자든 중급자든 품질 보장되는데 왜냐면 그거대로 약속돼 있는 대로 코딩을 안 하면 안 돌아가니까. 그럼 그거대로 하면 품질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실무에서 많이 쓰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프레임워크. 그냥 개발자들을 여러분들 유능한 개발자들 뽑는다고 회사 입장에서 뽑지만 이 사람이 진짜 유능한지 아닌지는 일을 시켜봐야 합니다. 아시죠? 그렇잖아요. 눈을 보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뽑은 사람들이 다 유능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레벨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프레임워크를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회사에서. 그래서 장점은 이렇고요. 단점은 뭐냐면 자율성이 없죠. 코딩 자율성이 떨어지고 약간 변경의 취향.
저희 코딩 규칙을 딱 지키면 일정 수준의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이걸 좀 변경해서 다른 거랑 좀 다르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럴 때 어려운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벗어나서 좀 다르게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의 단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프레임워크의 대표적인 종류가 뭐가 있냐? 예. 첫 번째, 뷰가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쉽다는 게 초보자들은 제일 처음에 그냥 여러 가지를 알려주면서 혼동을 일으키고요. 딱 한 가지만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뷰에서는 딱 한 가지 기본했어요. 딱 한 가지 들어서 그거만 외우면 돼요. 그거만. 그래서 쉽죠. 이게 그래서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가지만 딱딱딱 반복문 하나, 뭐 if문, 조건문 하나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러니까 쉽죠. 그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리액트는 여러 가지를 하면 네다섯 가지 됩니다. 반복문 해도 네다섯 가지 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도 이걸 써야 되나 저걸 써야 되나. 그럼 그런 거죠. 그런 고민을 선택장애에 빠지죠. 선택장애. 틀리고 쉬운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강의에서는 뷰로 많이 했었는데 요번 강의에서는 리액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고등 등수를 갖고 리액트를 하는 거죠. 약간 뷰가 좀 쉬운 편이고요. 리액트에 비하면 쉽다는 거지. 예, 자바스크립트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뷰가 아시겠죠? 리액트에 비하면 쉬운 겁니다. 리액트에 비하면 쉽다. 네, 쉽게 리액트에 비해 쉬운 이렇게 할게요. 쉬운. 그 다음에 백엔드에서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백엔드 프레임워크, 스프링 또는 스프링부트. 그래서 스프링이나 스프링부트라는 용어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스프링은 옛날 버전, 요즘은 스프링부트로 개발, 이거 최신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스프링부트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왜냐? 최신 버전이기도 하지만 옛날 버전의 어려움들을 다 제거를 해서 좀 더 쉽게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좀 더 쉽게 만들기 때문에 스프링부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최신 버전 아시겠죠? 그래서 스프링부트로 가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스프링부트도 스프링보다는 좀 쉽게 만들었다 뿐이지 그거 자체는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자바 안다는 사람들도 스프링부트 보면 눈이 핑핑 돌아가지고 무슨 코드인지 이해를 못하는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 전개 끝났나요? 라이브러리 뭔지 아셨죠? 프레임워크가 뭔지 아셨죠? 앞으로 이제 제가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이런 용어를 쓰더라도 당황하시지 마시고 함수들의 묶음이구나. 함수들의 묶음. 라이브러리, 함수들의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됐나요? 됐죠. 그러면 주소를 굉장히 말씀드려요. 나중에 보내드리고요. 그러면 진행해 봅시다. 일단 그러면 자체가 모두 발언을 하고 아니네요. 어쨌든 제이쿼리하고 배경하고 역사적인 배경과 여러 가지를 좀 설명드리고 앞으로 나올 용어들에 대해서도 미리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이쿼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이쿼리를 하려면 제이쿼리 CDN이라는 게 있는데요. CDN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CDN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CDN이 뭐냐면 라이브러리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든 사이트 주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jQuery를 쓰시려면 jQuery CDN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다운로드 링크만 적어주시면 돼요. 다운로드 받는 게 파일을 통째로 받는다는 게 아니고 링크만 걸어주시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링크를 통해가지고 다운로드를 지가 알아서 웹 브라우저에서 알아서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든 사이트 주소고 실행 시점에 자동 로딩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실제 물리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고 다운로드 주소만 걸어주세요. 그래서 실제 다운로드 주소만 링크함 아시겠죠? 다운로드 주소만 링크함 아시겠죠?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CDN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외부 라이브러리도 CDN을 통해서 링크만 딱
해가지고 실행 시점에 다운로드 받기 이렇게 제작하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앞으로 활용을 하실 겁니다. CDN에 대한 용어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얘기할게요. 됐죠? 됐나요? 그럼 이제 자바스크립트 볼게요. 예. 요거 기니까요. 이거 되나? 다시 해보고요. 이게 링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링크가 굉장히 많은데 옛날 링크는 또 안 돌아가요. 그래서 되는 링크를 좀 찾아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요겁니다. 요거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터넷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jQuery 링크 보내드리죠. 요걸 아이고 핸드치를 보냈네요. 네, 깜짝 놀랐는데. 여기 보냈습니다. 네. 요겁니다. 그래서 쌍따옴표 밖에 있는 거 띄고 요 주소입니다. 인터넷 웹페이지 주소죠? 중간에 뭐라고 돼 있죠? codejquery.com 이렇게 돼 있죠? 요 주소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주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뒤에 보면 이제 버전이 있는데 버전이 3.1 버전인데 지금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옛날 소스라서 약간 낮은 버전인데 뭐 실습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버전이라고 하죠. 버전도 설명.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영어 저기 또 버전. 비전공자 분들이 많으니까 버전이 뭐죠? 예. 최초 만든 문서가 1이라면 수정된 문서를 계속 같은 이름으로 숫자만 정리어로 해서 사용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원본에서 수정본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표시를 해줍니다. 1번, 2번, 3번, 4번 표시를 해줘요. 저도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자료 같은 거 올릴 때 보면 제일 뒤에 보시면 뭐 1.0, 1.2 뭐 이런 거 있었죠. 그게 이제 버전이 올라갑니다. 계속 수정하면서 그 버전이 계속 올라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24버전까지 갔을 거예요. 계속 수정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수정본의 숫자를 계속 기입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버전이라고 합니다. 버전. 아시겠죠? 버전. 그래서 여기 3.1점이니까 중간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숫자가 더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신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 얘보다 숫자가 더 높으면 최신 버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최신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신 버전이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최신 버전을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썼던 기능이 안 돌아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과거에 썼던 기능을 코딩을 해놨는데 최신 버전을 받았는데 안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거 버전을 돌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냥 최신 버전이 다 돌아가겠지 썼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적절한 버전을 찾아서 쓰셔야 됩니다. 이 기능에 맞는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시려면. 그래서 jQuery는 CDN을 거셔야 되는데 CDN 넣는 방법은 이겁니다. 무조건 CDN을 걸지 않으면 jQuery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 걸어놓고요. 걸어놓고 시작해봅시다. 여기 H1 있죠? H1으로 타이틀을 하나 했고요. 선택자를 이용해서 제일 기본, 바닐라에서도 제일 처음에 알려드렸던 게 쿼리 셀렉터, 선택자였잖아요. 마찬가지로 jQuery도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 알려드리죠. 그래서 여기다가 만들어 봅시다. jQuery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런 형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뭐 알아듣죠. 이렇게 달러로 시작됩니다. 달러로 시작되고요. 계속 달러로 시작됩니다. 달러. 그래서 이 앞에다가 하고 결과를 보고 이것도 상세 설명을 드리죠. 이 앞에다가 다운표하고요. 다운표하고 샵에 타이틀 이렇게 하고요. CSS 이렇게 하고요. 컬러 렛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jQuery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바스크립트 코딩 그 샘플을 보시다가 앞에 달러가 나온다. 그러면 이 뭐라고? jQuery 문법이거든요. 이 눈치를 채고 들어가시면 이게 jQuery의 jQuery 문법에 jQuery 사용법의 기본이 뭐죠? 달러로 시작됩니다. 달러로 시작된다. 그리고 이 형태를 잘 보세요. 이 형태는 뭐라고요? 바닐라가 아니고 jQuery다. 예, 눈치를 채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결과를 볼까요? 이거 뭐죠? 빨간색 됐네요. 예, 약간 조작을 해볼까요? 조작을 해볼게요. 컬러, 레드, 옐로우로 바꿔보겠습니다. 옐로우, 컬러. 이게 기관에 CSS 되어있고 컬러, 옐로우 되어있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지금 CSS 조작하고 있구나. 이런 눈치 좀 빠르신 분들은 알겠죠? CSS에 컬러, 옐로우 되어있죠? 옐로우 바뀌었나? 네, 노란색, 그죠? 스카이 블루, 스카이 블루. 잘 나오죠? 잘 나오죠? 이게 jQuery입니다. 그래서 형태를 보시죠. 형태 설명하겠습니다. jQuery 키보드 항상 달러와 갈로로 시작이 되고요. 달러와 갈로로 시작되고요. 그리고 제가 앞선 예제에서 윈도우 온로드 해가지고 온로드에서 펑션 잠깐 알려드리고 넘어갔었는데 요게 이렇게 하면 자바스크립트를 위에 링크해도 HTML보다 자바스크립트 위에 링크해도 동작함.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래 자바스크립트는 HTML보다 밑에서 실행이 돼야 된다.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밑에다 링크를 했더니 지금도 밑에다 링크를 했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짱 잘라서 위에다 위치를 바꿔도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윈도우즈 온로드 펑션이라는 요거를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 요거 요새 안 쓴다 이렇게 잠깐 소개했잖아요. 그죠? jQuery도 요거와 동일하게 동작하는 사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는 요겁니다. 바깥에 있는 달러의 펑션 있죠? 그게 HTML보다 자바스크립트를 위에 링크해도 동작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온로드와 똑같은 거죠. 이해하셨나요? jQuery가 이런 형태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런 형태로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샘플들이 다 이런 형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런 형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HTML보다 자바스크립트를 위에 링크해도 동작하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도 동작하겠죠? 네, 동작하죠? 네. 만약에 에러가 났으면 색깔이 안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형태를 보시죠. 그래서 jQuery 사용법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리했죠. 달러에 요거는 항상 보죠. 네,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jQuery를 위에 링크하기 위해서인데 뭐 밑에 링크해도 상관없습니다. 밑에 또 위치 상관없이 jQuery를 쓰고 싶을 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jQuery의 선택자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jQuery의 선택자는 도큐먼트 쿼리 셀렉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달러에 갈로 하고 이 안에다가 CSS 선택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CSS 선택자 아시죠? 기본 선택자, 특수 선택자 다 되는 거죠. 바닐라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요게 jQuery의 선택자입니다. jQuery의 선택자는 이거를 쿼리 셀렉트, 도큐먼트 쿼리 셀렉트,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 이해하셨나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함수가 나오는데요. jQuery 함수. 네, jQuery 함수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처음에 선보이는 게 CSS 함수, .css도 있네요. jQuery 함수가 나오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밑에 보시면 jQuery 함수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쉬운 거 CSS를 조작하는 함수 이거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성 컬러의 속성을 스타일로 지정을 하시고 앞에 바닐라를 배우셨으니까 좀 감은 오실 거예요. 형태만 달라집니다. 항상 어떤 언어를 하나 배우시면 형태만 달라지고요. 안에 있는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본질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CSS를 쓰려면 속성과 값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형태만 약간 달라지는 거고 jQuery에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jQuery 함수를 통해서 사용을 한다. 이 형태를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형태를 익힐 수 있도록 계속 예제와 문제를 계속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요즘도 jQuery를 실무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배울 수는 없죠. 향후에 이제 사라질 때까지는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요 밑에 함수가 있는 jQuery 함수 jQuery .css가 있는데 이 함수는 뭐냐면 이제 속성 값이죠. CSS 속성을 조작하는 함수입니다. 조작하는 함수. .css 속성 값 되있죠? CSS 속성을 조작하는 함수. 되있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요거는 선택자입니다. 선택자, 토평부터 커리 서비스와 똑같은 선택자고 요 안에 이제 CSS 선택자로 샵의 타이틀을 선택을 했잖아요. 샵의 타이틀을 보니까 ID가 타이틀인 애를 선택을 했네요. 그래서 ID가 타이틀인 애를 선택했습니다. 그죠? 선택했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죠? 네, 빨간색, 뭐 파란색, 뭐 계속 바꿔봤죠? 여기까지입니다. 요거 보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죠? jQuery를 쓰시려면 링크 CDN 요거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CDN 있죠? 요거 무조건 있어요. 없으면 안 된다. 네. 항상 또 이제 실수하죠. 네. 선생님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빠져있습니다. 아시겠죠? 빠져있습니다. 링크로 사용했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아니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여기 카톡으로 안 날아가니까요. 그러니까 깍두기에서 드릴게요. 내용이 좀 길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내일까지 시작했죠. 그리고 시험은 내일 7, 8교시입니다. 7, 8교시 홈페이지 아마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한번 배운 거 한번 해본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샘플은 구글 드라이브에 보면 예제 샘플 있잖아요. 원투 레이어 샘플 예제 있잖아요. 나눈 거 있잖아요. 예제. 기억나시나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그걸 가지고 조작하시면 돼요. 전 모르시겠다 하시면 그걸로 조작. 아시겠죠? 원투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자기 소개 페이지를 만드시면 질문을 주시면 질문 주시면 적어줄 거고. 네. 네.
패밀리 네임이 성 있던데요. 펄스 네임 이름. 한 번에 몇 초잖아. 누구는 그 코딩을 딱 실행해 보는 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값을 넣어보세요. 아니야, DDD 맞아. 이름 넣어보세요. 네, 하고, 또 넣고. 그리고, 네, 성은 어떻게 되죠? 똑같은 놈인데. 근데 성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넣어주세요. 두 개를 다 넣어주세요. 풀네임은 성과 이름을 합쳐서. 그죠? 아, 그거는 이제 코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여기서 이거는 이제 제가 문제를 내려고 분리를 해놨는데, 보통 홈페이지 만들 때는 분리보다는 그냥 합쳐서 이제 이름 하면 강태경 보통 그렇게 많이 만들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굳이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붙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분리를 합니다. 이해하셨죠? 홈페이지 보통 일반적으로 만들 때는 분리 잘 안 하세요. 하나로 보통 하니까. 이해하셨죠? 됐습니다.